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9월 2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의 흐름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지선과 이제 저항선, 다른 알트코인의 지지와 저항선을 정확하게 하는 것들 재미난 걸 가져왔는데요. 그거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시황부터 먼저 알려드리자면 현재 1267달러 선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 게 비트코인이 한번 가격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9,750달러 선까지도 거의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다시 또 반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속임수 패턴이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그 시점에서 모두들 굉장히 또 단기적으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요게 이제 위험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갑자기 떨어지니까 매도를 하면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면 또 손실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는 굉장히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회복세를 또 보였기 때문에 다시 또 원래 그 패턴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패턴에 따라서 알트코인도 다 출렁이었죠. 지금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떨어지니까 이 출렁임에 맞춰서 이더리움도 갑자기 폭락을 하고 떨어졌는데 회복세가 더 빠르게 회복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9달러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다시 한번 했고요.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떤 패턴이라고 보일 수 있냐면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더리움도 같이 떨어지고 그냥 힘이 없이 다시 그 상태에서 그냥 유지를 하거나 잠깐 짧게 반등을 하는 형태, 정고점을 이렇게 쉽게 뚫지는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의 강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이 지금 강하다, 현재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세가 강한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매수를 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 계수적 분석인데요. 조슈 레이거가 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 20MA선, 22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으로 보고 있어요. 일주일 그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에 20MA선에 지금 이제 맞닿아 있는 이게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9,800달러 선에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저항선으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찍고 올라왔죠. 그래서 굉장히 잘 전망을 한 내용이고요. 과거의 패턴에서도 이제 20MA선 근처에서 보통 이렇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정확히 보자면은 지금 딱 명확하게 찍은 자리가 21MA, 21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21주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에 정확하게 찍고 올라오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미나죠. 지금 거의 이 근처에서 이제 놀다가 이동평균선을 찍고 올라오는 흐름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20일 EMA선이었는데 20일 EMA선은 살짝 아래에 있어요. 요 살짝 아래에 있고 지금 정확히 찍은 거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찍고 올라오는 형태.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면 20일 EMA선도 찍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이 흐름에서 비트코인은 가격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 여기에서 이제 방향성을 다시 또 어디로 턴을 할까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그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계속 수렴하면서 거래량은 적어지는 흐름들로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알트코인의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자, 보시면 비트코인과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그 이평선을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요.
재미난 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여기서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부분들로 지금 21주 이평선을 꼽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1주 이평선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재미나게도 과거에도 21주 이평선 근처에서 이렇게 이제 지지를 받았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서 2016년도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그 구간과 비슷하게 지금 현재도 비트코인의 21주 이동평균선과 맞닿는 그 구간이 이제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지선 역할도 하고 저항선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 근처에서 저항선으로 이렇게 맞았던 과거의 패턴을 보고 이제 지지선이 되거나 저항선이 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평선 근처에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그냥 급속하게 무조건 상승만 할 수도 없고 무조건 하락만 할 수도 없거든요. 그 수렴하는 과정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평선 근처로 수렴하는 이런 형태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 번씩 계속 터치를 해주죠. 근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다는 거죠. 21주 이평선 이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갔었고, 과거에도 이렇게 이제 저항선이 부딪혔던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항선은 조금 이제 다른데 이 지지선 역할을 몇 번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석하는 게 지금 229달러 이 선 위에 있는 지금 이제 이평선으로 21주 이평선이 위에 있죠. 그래서 위에 여기 이제 터치하는 부분들까지 이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는 분석이고, 자,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재미나게 과거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패턴들이 있고, 여기에서는 다시 이제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21주 이평선을 뚫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또 뚫고 내려간, 그래서 위쪽에 지금 98달러 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이평선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 그리고 목표가가 될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오스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5달러 선이 이제 21주 이평선이 있는 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거의 뭐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뭐 크게 지지를 받거나 저항선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좀 라인이긴 해요. 그래도 이제 몇 번 이런 부분을 터치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1주 이동 평균선으로 해서 이오스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1만 달러 재탈환 애널리스트 네 자릿수 BTC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몇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예전에도 이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달러로 네 자릿수가 지금 이제 9,000달러 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을 넘어서서 이제 10,000달러 선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네 자릿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 대부분 이제 트위터 상에서도 여러 이제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해놓은 건데요. 우선은 그 루카스, 지금 유명 비트코인 투자자이자 이제 트레이더인 밥 루카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 10월 초에 로우 사이클, 그러니까 사이클의 저점을 말하는 거죠. 사이클의 저점에 도달한 후 다시는 1만 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향후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 지지선 아래로 하락해 새로운 사이클 저점이 충족되면 매수 압력이 증가하고 장기 이동평균선에 의해서 지지되면서 불마켓을 확인하게 되고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거래 범위를 벗어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상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를 다시 회복하고, 만약 역사가 정말로 반복되고 시장이 실제로 순환된다면 2만 달러는 새로운 바닥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1만 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부분들을 이제 발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요. 지금도 1만 달러로 이하로 내려가니까 바로 이렇게 다시 1만 달러 이상으로 진입을 하죠.
$9,000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진입하는 매수세가 바로 붙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매수세가 강하다. 이 밑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트위터상의 인기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이제 백시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이 $10,000 아래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 조셉 루빈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뛰어넘을 화폐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과 그 조셉 루빈입니다. 지금 두 명이 이제 그 이더리얼 서밋에서 이더리움의 라이벌 비트코인은 물론 법정 통화를 뛰어넘을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오랫동안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으로 여겨져 왔지만 두 공동 창업자는 이더코인이 실제 화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긴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더리움이 그 중요한 기능이 있죠. 이더리움은 이제 지분 증명 방식,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방식으로 이제 이더리움 2.0에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도 이제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훨씬 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이제 강화된 그 화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원한다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뛰어난 돈이 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지금 과연 이제 자신감이 좀 묻어나 보이죠. 지금 이 비탈릭 부테린도 지금 이더리움 2.0 개발에 굉장히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말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묻어나고, 이더리움 자체가 실제 이제 2.0이라고 우리가 그 암호화폐 2.0이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비트코인에는 없었던 기능이 새롭게 이제 생성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획기적인 일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그 기여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이 앞으로도 이제 개발 가능성이나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또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고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확장이 될지, 이더리움이 얼마나 확장이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2.0을 한번 주요적으로 우리는 항상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가격도 계속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아직 정말 주시해서 봐야 될 코인 중에 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가 규제 목소리에도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이날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미 상원의원들과 리브라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직접 이제 미국 상원의원들,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각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제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CEO가 의원들 앞에서 만약 리브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출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먼저 출시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재미나죠? 이 부분이 재미난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출시하지 않겠다. 대신 다른 나라에서 발행하겠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야, 여기서 안 하면 나 다른 나라에서 먼저 시작한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게 서로 이제 그 미국 안에서도 이 의견이 많이 나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미국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중국처럼 이렇게 중앙화된 화폐들이 나오는 와중에서
만약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면 어떡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박이 또 나올 것 같고, 이거 가지고 또 야 그러면 리브라를 지금 또 빨리 출시를 해야 되느냐, 그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출시를 해야 되느냐,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페이스북 리브라는 시끌시끌 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거에 대한 토론이 계속 될 것 같고, 이 토론이 얼마나 이제 길어지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사이에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근데 이제 충분히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도 안 되겠다, 우리가 중국에 뒤처질 수 없다 해서 또 승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꼭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규제가 있긴 하겠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언제 풀어지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픈이 될 것 같은데, 규제 같은 게 좀 있고 오픈이 될 것 같은데 언제 오픈이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질세로 북한도 나왔어요. 재미난 건 이제 북한에서도 자체 암호화폐 개발 중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 매체 바이스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적인 금융 제조와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은 현재 초기 단계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컨퍼런스 책임자인 알레한드로 까우데 베노스라는 사람이 북한이 개발 중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며 북한 법정 통화를 디지털화하려는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조금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화폐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우선은 북한도 암호화폐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암호화폐 관련 해킹 사건에도 많이 연루가 됐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래소 해킹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연루된 사건들이 몇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암호화폐 해킹 단체가 이제 북한 정권의 지원 아래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을 일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킹 단체들, 미국 해킹 단체들이 미 재무부가 이제 세 곳에 대한 제재 리스트를 올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실제 이제 북한의 평양에서 내년 2월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업계 인사들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해요. 굉장히 여기서도 이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가 보여지죠. 그래서 북한에서 지난 4월에도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북한도.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금융 제재를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풀어갈 방법들을 막 찾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다른 뭐 베네수엘라나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화폐를 직접 만들고 뭐 암호화폐와 연결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비슷하게 그런 전략들을 지금 써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계속 활성화하고 사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자체도 중국도 자체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고 이제 북한도 이걸 만든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는 과연 언제 움직일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한데, 블록체인은 그래도 뭔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암호화폐는 계속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좀 풀릴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한 가지가 더 뉴스가 있네요. 지금 필리핀에서 세븐일레븐 전 매장에서 비트코인 판매 개시를 한다고 합니다. 필리핀 전역에 이제 세븐일레븐 매장이 약 6,000개의
세븐일레븐 매장이 있는데요. 이때 여기에서 비트코인 판매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재미나죠? 그 암호화폐 투자 앱인 아브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결제 프로세서 EC페이와 제휴해서 이제 그 편의점 안에서 비트코인을 실제 구매할 수 있는,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재미나죠?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실제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까지 이제 갈 가능성들이 높아 보이고, 비트코인을 왜 편의점에서 사지? 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굳이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여기에선 좀 드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제 핸드폰에 저장을 하는 건지, 그걸 이제 따로 지갑을 줄지 좀 궁금한 형태인데, 필리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감하게 오픈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